선생님 질문하셔도 돼요. 좀 더 듣고 싶은가. 질문하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좀 중요한 거 빼먹은 게 뭐냐면, 질문 받기 전에 질문 좀 생각해봐. 인간의 두뇌는 이게 있어요. 이 자기주도성 얘기 좀 잠깐만 좀 해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신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또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힘과 능력, 그리고 능력을 키워서 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매일매일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자체가 공부가 잘 되는 두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서도 나오는데, 자기의 선택이라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거, 이 강의장에 와서 앉아있는 거,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거, 선생님이 강의 듣는 거, 이거를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두뇌가 자기 에너지의 90% 이상을 그 활동에 씁니다. 그 활동에 써요. 근데 이게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또는 뭐야, 쪽팔림, 비교, 성적 떨어지기 창피해서, 내지는 잘나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런 거. 그런 건 뭐냐면은 자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걸 심리적인 압력이라고 해요. 압력. 심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90% 이상의 가동률이 한 70%, 60%로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잘 안 돼. 두뇌의 가동률이 떨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그거는 아까 내가 도파민 호르몬 얘기했는데, 자기 주도성이 강할수록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의 두뇌는 점점 더 천재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두뇌의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90%, 100%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공부라는 것이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맨 처음에 그 강의를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이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었고 무식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의 일부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들, 그런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극복해가는 맛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 자체를 이 공부 앞으로 600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꼭 자기의 선택이라고 믿어주기 바라요. 납득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좀 어떻게든 자기가 설득시키기 바라요. 이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두뇌의 가동률이 달라져요. 돌아가는 데 달라져요. 자, 질문. 엄마 질문도 괜찮아요. 저희 애가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하라고. 그 애가 여기 있나요, 혹시? 아니요, 집에 있어요. 다행이다. 난 또 깜짝 놀랐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무기력화를 조금 내려놓고 싶은데, 뭘 시켜도 그냥 시키면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재미를 못 느끼고,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애들 만나서 놀고, 그냥 애들끼리 그 만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참 좋아해요. 이제 해질녘까지 노는 거 좋아하고, 헤어지 마시고 하는데, 그 외에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되게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 같게 저는 별로 줄 수 없고,
그럼 공부 말고 다른 적성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내가 좀 어려요. 네. 깜찍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엄마가 될 거야. 이러더라고요. 좋은 엄마. 그래서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니? 막 이렇게 지금 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계속 자기한테 무의식 중에라도 자리 잡고 있을까봐. 오케이, 자,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이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 그,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라든가 재미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인간은 어떻게 그걸 느끼는가를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해봤어요, 봤더니. 그랬더니 결핍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결핍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인간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뭘 못하냐면 자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력해지게 돼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체험이 뭐냐면 온 가족이 어디 같이 여행을 가서 한 3일간 굶기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의 의미 부여를 하려면 반드시 결핍이 필요한데 그 결핍에 반드시 필요한 결핍이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가 고파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동기를 갖습니다. 전혀 다르다, 행동이. 같은 직장을 생활을 해도 다르고요. 근데 그걸 느껴볼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초등학생 때까지입니다. 물론 중학생들도 좀 굶어볼 사람 좀 굶어봐.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팍팍팍 생길 거야. 3일만 굶어봐. 진짜 달라진다. 심리가 확 달라진다. 의욕이 생긴단 말이야. 인간의 의미는 결핍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어떤 결핍을 선물한 적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또 하나는 그 배고픔에서 그 결핍에서 뭔가 의미 부여하는 동기가 생기거든요. 정말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그 대칭적인 게 있어요. 그 인간의 그 머리가 좋아지는 계기 자체도 군주임 속에서 사냥을 할 때 두뇌가 좋아졌어요. 그 진화심리학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다쳐보는 것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심하게 다치는 거 말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쳤다가 그 상처를 회복해본 애들은 성인이 됐을 때 심각한 심리적인 위협을 받아도 그걸 잘 극복한답니다. 육체적인 경험이 심리적인 경험으로 전이가 돼요. 20살이 넘었을 때. 근데 그 기회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왜 시키냐면 다쳐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다쳐보라고. 그래야 얘가 회복되는 걸 느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 안 시키면 어떻게 다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애가. 여자예요? 여자이겠죠? 여자일지라도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여자일 경우에 여자애들이 아빠랑 놀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교감은 아빠랑 네, 그러니까 아빠랑 그 야외에 나가서 노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자애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아빠들의 놀이 방식이 공간지각 능력을 좋아지는 방식으로 돌아가요. 좀 이렇게 행동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남자애들도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우리가 계속 내가 창의성 했는데 뭐 노벨상 수상이든 뭐 기업을 경영하든 간에 그 인간에게 그 창의성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공간지각 능력이에요. 그 하워드 가드너가 왜 8개, 9개 있죠. 뭐 음악지능, 수학지능 막 있잖아요. 물리지능 해가지고 언어지능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공간지각 능력이 그 인간의 창의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딸일수록 아빠랑 많이 놀았던 딸이 나중에 뭐 학교 간다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랑 놀게 하고 밥을 굶게 하고 다쳐보게 하고 그럼 그 아이는 무기력을 극복하게 돼요. 질문하십시오. 근데 엄마들이 그거를 깜빡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보는 게 안쓰러우니까. 굶는 게 안쓰럽거든. 이 사람이 굶자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주지 않으면 얘는 무기력한 그 애로 쭉 가는 거예요. 학생들 이해했죠 오늘? 네. 강의?
질문 좀 해봐. 우리 어렸을 때 그 많이 놀았다며. 창의력. 질문도 창의력이야. 그런데 질문은. 직업이 뭐예요? 내 직업은 약 7가지 정도인데, 7가지. 그러니까, 유료 칼럼을 써서 돈을 벌기도 하고, 칼럼, 글쓰기, 그다음에 그림 팔아서 돈 벌고, 그다음에 노동도 하고, 한때는 신문기자 활동도 해봤고, 뭐 지역신문에서. 7가지인데 많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때 뭐 했더라? 그게 강사, 강의에서 돈 벌기도 하고, 내가 사회적 기업도 창업을 해봤어. 사회적 기업도 창업을 해봤고, 지금, 그리고,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내가 발기인으로서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발명도 해, 발명. 그러니까, 발명을 해서 특허도 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발명한 거를 내가 컨설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과학 기술. 그래서 어떤 구조를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인 구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발명가 이게 벤처 기업가 MPO라고 그러지, 비영리 기업의 MPO. MPO를 직접 만들거나 같이 참여하기도 이렇게 등등등 해서 한 7가지. 되게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책 읽기 시간이 부족해. 책 읽을 시간. 야, 진짜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세요. 언제까지? 30대까지. 40대가 되니까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20, 30대 때, 20대는 책 많이 봤어요. 나도 사실. 질리도록 봤는데 30대 내가 좀 놓쳤어. 30대 더 봤어야 했는데 30대 이렇게 바빠지려고 상상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딱 쌓여있거든, 집에. 쌓여있는데 막 돌아다니면 그 책을 못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진짜. 책을 못 봐서. 30대까지 꾸준히 책을 많이 봐야 돼, 진짜. 그럼 정말 할 일이 많아졌다. 40대 됐을 때. 네. 저는 아이가 중학교를 지금 6학년에 있는데 4학년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로 가는 거죠, 이제? 네. 가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싫대요. 네. 공부하는 게 너무 싫고 다행히 수학은 재밌대요. 학교에서 하는 수학이 재밌는데 학원에서 하는 수학은 너무 재밌대요. 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일단 하는 게 싫으니까 너무 재미없대요. 그럴까요? 근데 학교가 너무 싫으니까 너무 재밌고 공부 너무 하기 싫고 근데 방학 때 한번 누가 재미 소문을 노는 거래요. 그러니까 항상 노는 거에 배고파하는데 정말 많이 놀거든요. 근데 그리고 방학 때 자꾸 한번 놀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1차 완성기가 15세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데, 15살이 되면은, 공부를 받아들이는 속도 자체가 빨라져요. 근데 이 15세 이전에는 그거 자체가 느립니다. 이게 감각통합기라고 해요. 이때 이제 얘네들이 말귀를 알아먹는 나이가 와요. 그게 이제 평균 15세인데, 빨리 오는 애도 있겠죠. 근데 15세 이전에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동기부여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 능력.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학교 성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동기부여 능력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4학년처럼 어딘가를 가서 고생하고 굶어보는 체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 가는 걸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되, 예를 들어서 섬 같은 데를 갔는데 배가 끊어지게 나는다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굶어야 되는데 거기 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가에 그 음식을 구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너무 잘해. 그래서 어떤 그런 거. 근데 구걸조차 못하는 상황은 또 뭐냐면 등산 갔을 때예요. 내려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거기는 구걸할 데가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야, 조금만 참아 우리 내려가면 음식점이 있을 거야.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면 그 결핍이 그 아이가 계속 느낄 때마다 동기부여하는 능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15세 이전에
좀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적을 올렸고 얼마만큼 집중을 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멘토를 한 14살 때쯤에 만나게 했어요. 네, 근데 14살 이전에는 지금 그 아이의 경우에는 동기부여 능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놀 때 배가 부르게 놀게 하지 마세요. 놀면서 배가 고파지게 만들어요. 키 크는 거 이거 포기하세요. 키 크는 걸 포기하시고 자, 어렸을 때 키 크는 거 5cm만 포기하잖아요. 걔는 인생이 5등급이 올라갑니다. 네, 키를 조금만 포기해요. 근데 엄마들이 그거를 지금도 그거인데 어떻게 아니 근데 그게 잠시 굶는다고 키 안 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며칠 굶는 건데 뭐 며칠 동안 좀 힘든 건데 그런 체험을 아빠랑 동생이 하셔가지고 자 이게 있어요. 이거 미국에서 지금 엄마들이 내분 계십니다. 이게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훨씬 성적이 좋은 거예요. 논문대로 잘 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화목한 집안하고 이혼한 집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쭉 파고 들어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가 했는데 이혼을 한 다음에 재혼을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이랑 한대요. 두 번째 결혼. 첫 번째 결혼은 스펙 보고 하잖아요. 집안이 괜찮고 키도 크고 잘생겼네 이러면서 하잖아요. 두 번째는 취미가 맞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게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해서 잘 들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노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랐으니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엄마 집에 갔을 때 하는 체험하고 아빠 집에 갔을 때 하는 체험이 완전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집에 가게 되면 니네를 데리고 막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이제 다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엄마 집에 가면 맨날 뮤지컬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실내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은 아빠의 친한 친구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동시에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서로 성격이 안 맞는 부부가 가게 되면요 상황이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냉전의 기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두뇌가 주변 환경에서 창의력을 배워야 되잖아요. 체험을 하면서. 근데 엄마 아빠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한 90% 활성화된 두뇌가 60%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좋은 체험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거기서 배워오는 게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 흐르는 냉전 기류 때문에. 냉전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걸 포기하시고 이게 나랑 좀 그게 궁합이 잘 안 맞는다 성격이. 그러면은 엄마하고 엄마 친구하고 애들하고 뮤지컬을 간다거나 아니면 아빠하고 아빠 친구하고 애를 묶어서 낚시를 간다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잘 맞잖아요. 근데 그 놀이의 분위기가 그 어른들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 아이들은 마음껏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직 지금 아직 어리니까 익스트림 아시죠? 그냥 극단적으로 아빠하고 아빠 친구하고 애를 묶어서 막 배고픈 체험을 하게 만드세요. 왜냐면 그거 엄마가 그럼 힘들어져요. 엄마가 못 참아요. 본인은 시험 한번 해보시고 또 아마 엄마가 못 참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학원은 끊어요? 네? 방학 때 학원을 어떻게 해요? 수업하고 선택과 집중. 어느 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 학원도 방학이잖아요. 학원 방학. 저희 학원 학부형이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학원 방학을 이용해도 되고. 근데 그게 있어요. 1박 2일은 안 돼요. 그게 아이가 동기부여가 생기려면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 고통 아시죠? 샤워 안 하는 고통. 샤워를 안 해보고 막 일주일간 옷을 못 갈아입고 막 땀에 찌든 옷을 입고 막.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들이 맡겨버리거든요. 어떤 행사 업체, 이벤트 업체에 맡겨버리는데 그거 안 돼요. 직접 같이 간수를 하셔야 돼요. 직접 팀 분야가 그게 훨씬 나아요. 이벤트 쪽은 아무래도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얘네들의 두뇌는 뭐냐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두뇌가 잘 반응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것도 이제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야지. 뭘 체험을 하거나. 공부할 때 장점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ADHD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약간 산만한 거잖아요. 더 산만한 환경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수록 그런 애들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방도 어수선하고 이렇게 음악 소리도 좀 들리고 막 책상과 의자가 그네 같은 거예요. 막 흔들리는 그네. 그런 데서 수학 문제를 풀고 그런 데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산만할수록 그 공부하는 환경을 더 산만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막 음악 소리 더 많이 들리게. 근데 그거는 뭐 학원 같은 데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얘가 다 틀린데 특성이. 오직 자기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아이에게 맞게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책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삼성 죽이기에 들어갔어요. 구글이. 그러니까 삼성의 휴대폰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스마트카를 만들 때 그 소프트웨어를 뭐 안드로이드 같은 그 구글 거 또는 뭐 애플 거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 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이 지금 그 자기 OS 타우젠이라는 OS 만드는 걸 또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겠죠?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익 자체가 외국 대기업의 이익으로 지금 흡입되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가난해지는데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잣집 애들 있잖아요. 대기업의 2세, 3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 1,000억을 가지고 1조를 가진 미국 기업을 싸우기가 힘드니까 1,000억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100억짜리 중소기업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두뇌를 천재급으로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한 50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일종의 초혁신 학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돈을 벌겠지만 어떤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그 통합학년제로 그 진짜 천재를, 진짜 창의적인 애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안학교. 그리고 그 대안학교는 돈이 가난한 집 애들을 많이 뽑을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분기라고 그랬잖아요. 집안이 가난했던 아이들이 훨씬 창의성이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명문대를 가지만요. 그 명문대를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해외에 또 창의적인 애들이랑 맞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부잣집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 해외에 그 창의력이 있는 애들 이기지를 못해요. 그냥 걔는 어렸을 때 그런 불모하는 체험이라든가 그런 그 아주 밑바닥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그 노키아가 망했듯이 우리나라가 아마 5년에서 10년 내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큰 속도로 지금 몰락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견디고 빨리 우리 아이들을 얘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지금 한국 큰일 났어. 빨리 아이들을 좀 공부를 딱 시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휘력 하나를 있잖아. 어휘력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어휘력을 늘릴수록 천재가 되어가니까. 그런 좀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남경필 씨 왜 경기도지사 됐잖아요.
제가 국회 그 세미나에 가서 남편이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함 주고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분 휴대폰 번호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지사 된 거 축하한다 그러면서 초육신 학교에 대해서 좀 빨리 논의해보자. 근데 시의원들한테 계속 문자 오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초육신 학교에서 논의하고 빨리 이걸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 아이들 두뇌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천재를 인도의 그 천재 아이를 이게 한국을 위해서 쓰세요 하고 누가 줍니까? 두뇌를? 절대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강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다른 세계 전략이 그런 얘기를 보이는 데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힘을 모아봐야죠. 그게 이제 막상 실행하려면 다 돈이에요. 예산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복지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초육신학교, 그 실험적인 초육신학교 쪽으로 예산을 20% 정도 편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히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다니면서 계속 외치고 다니고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나라 이거 초육신적인 두뇌를 빨리 양성하지 않으면 다 먹히게 생겼다니까요. 한국의 경제력 전체를. 그게 이제 플랫폼 전쟁인 거잖아요. 아시죠? 플랫폼 전쟁. 그 컴퓨터상에서 모든 이익을 순수 맛있는 열매는 그 큰 기업이 다 따가먹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그게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힘들어진 건지 우리 너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은 그럼 여기까지만 가주세요. 네. 장시간 동안 우리 강의해주신 선생님한테 지금 박수 간단하게 오늘 공지사항 나갈게요. 우리 방학 시작했죠?